여러분 아직 50대이시라면 노후 준비 늦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하지 않으시면 정말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 준비를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플랜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로 대박나는 방법, 복잡한 이론 이런 건 전부 뺐어요. 이 영상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 플랜을 깔끔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맞벌이 부부 한 쌍이 월에 총합 한 400만 원을 번다. 그리고 이분들이 55세다라는 가정으로 노후 플랜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이서 400을 벌면 200만 원으로 생활비를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4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400만 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일단 연금저축에 연에 600만 원씩 넣을 겁니다. 그리고 IRP에다가 연에 300만 원씩 넣을 거예요. 연금저축과 IRP의 혜택은 아마 많은 영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혜택은 차치하고 일단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해 나갈 거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연금저축 연에 600만 원. 이 6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그 납입 금액에 풀로 채웠을 때가 연금저축은 연에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IRP 300만 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IRP도 연에 300만 원이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의 맥스이기 때문에 제가 IRP를 연에 300만 원 넣는다고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 연금저축과 IRP를 어떤 종목으로 구성할 것이냐가 궁금해지잖아요. 제가 이 연금저축과 IRP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1Q 나스닥 100입니다. 일단 연금저축은 100% 주식형 ETF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100%를 모두 1Q 미국 나스닥 100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IRP죠. IRP는 법적으로 우리가 70%까지만 주식형 ETF로 채울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70%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1Q 미국 나스닥 100으로 채우고 나머지 30%는 1Q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라는 종목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1Q 미국 나스닥 100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100 이 종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는 50%는 미국 나스닥 100 50%는 미국의 단기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럼 하필 이 두 종목이냐라고 물으실 텐데 제가 커미션 받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 종목이 수수료가 가장 낮아요. 어차피 미국 나스닥 100 우리 정해져 있는 그 묶음을 그냥 사는 거잖아요. 미국 나스닥 100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수수료를 많이 줄 필요가 없죠. 우리의 투자금만 복리로 커지면 되는 거지 수수료를 복리로 크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가장 낮은 거를 제가 찾아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1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연에 우리 노후를 위해 투자한 2,400만 원 중 연에 600만 원은 연금저축 이것도 미국 나스닥 100으로 채울 거고 IRP에는 300만 원을 채울 건데 그 300만 원은 일단 70%는 미국 나스닥 100 나머지 30%는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라는 종목으로 채우실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1년에 총 900만 원을 우리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연에 1,500만 원 남았죠. 그러면 이제 이 연에 1,500만 원을 어떻게 우리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건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럼 개별 종목 어떤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온밸류 기준으로 10개의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10개의 기업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디스, S&P 글로벌, 나스닥, MSCI, 페어앤아이작,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렇게 10개 종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없죠. 왜 이런 기업을 선정하지 않았냐면은 우리가 지금 55세잖아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마지막 기회 10년 동안 혹시나 계좌가 망가지면은 노후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에서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디스, S&P 글로벌 이 회사들은 신용평가 회사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거 보셨죠? 국가 신용등급이 AAA 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떨어졌다. 이런 뉴스. 사실 AA에서 BBB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도 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국가의 신용등급, 기업의 신용등급을 채점하는 회사가 무디스와 S&P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은 우리가 흔히 많이 투자하는 S&P 500 지수 있잖아요. 그 지수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나스닥. 이 나스닥은 우리가 좋아하는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거래할 때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잖아요. 이 나스닥 거래소가 주식으로 상장돼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이 회사한테 수수료가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MSCI는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MSCI 신흥국 지수라는 이런 워딩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MSCI는 우리가 S&P 500, 나스닥 100처럼 지수를 만든 회사예요. MSCI 신흥국 지수, MSCI 선진국 지수 이런 거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인가요?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까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그 선진국 지수를 만드는 게 MSCI입니다. 그리고 피코, 페어앤아이작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개인 신용평가 회사예요. 우리 개인들이 집담보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신용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한국도. 미국도 똑같이 신용 점수가 필요합니다. 이 신용 점수를 채점한 회사가 이 페어앤아이작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거는 카드사로 우리가 흔히 너무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좀 부유층을 타겟한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업이죠. 루이비통은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디올, 셀린, 태그 호이어, 티파니앤코, 불가리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화점 1층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그런 명품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라는 이 기업입니다. 에르메스는 우리가 버킨백으로 너무 유명하죠. 세계 최고의 가방을 만드는 회사 에르메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한 두세 개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계속해서 이 기업들로 모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사실 되게 강남 아파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은 우리가 돈이 많아야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 반포에 있는 아파트,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 사실 수 있잖아요. 퀄리티가 제일 좋은 그런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이 주식의 묘미가 우리가 돈이 저렇게 많지 않아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을 살 수 있잖아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 우리가 한 50만 원 있어도 살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이 이 높은 수익률을 다 가져가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점 대비 하락률이라고 해가지고 전고점, 최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얼마나 빠져있는지를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가장 많이 빠져있는 회사를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10년 동안 모아가시면서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라던가 책을 통해서라던가 간간히 시간 내서 찾아볼 수라도 있겠죠. 이게 우리의 노후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파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에겐 연에 1,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남아있다. 이 1,500만 원은 개별 주식에 투자할 것이다. 우리 개별 주식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냐? 절대 망하지 않을 그래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10개를 온밸류가 선정을 해놨으니 이 10개의 기업 리스트 중에서 그나마 이해하기 좋은 두세 가지 기업을 골라서 두세 가지 기업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아 나가자. 근데 이 10개 종목이 부동산으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이기 때문에 결국 강남 아파트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이 수익률을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고점 대비 하락률도 한번 참고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1년에 2,400만 원 투자하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거 내가 만약에 55세부터 65세까지 약 1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그럼 노후 자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답을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가 사실 이제 연평균 10%에서 13% 정도 오르지만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연에 8%만 올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개별 주식은 연에 13%가 올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참고로 개별 주식은 이 표에서 보듯이 연평균 수익률이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는 오르는 기업들입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13%만 잡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 나가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65세에는 노후 자금이 한 5억 3천 정도가 생깁니다. 그럼 이 5억 3천을 어떻게 우리가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냐? 주식을 한 주 한 주 팔아다가 우리가 나중에 생활비로 쓸 거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껏 열심히 해가지고 고간에 쌀 열심히 채워놨잖아요. 투자해가지고. 근데 그 쌀을 하나하나 빼먹는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지실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5억 3천을 배당률 한 4% 정도 되는 주식으로 우리가 65세가 되셔서 바꾸실 거예요. 그러면은 월에 한 18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노후에 쓸 수 있는 180만 원의 돈이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55세 분들은 그래도 국민연금을 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1인당 평균적으로 67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한 부부가 총 한 14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으시죠. 여기에 우리가 한 10년 동안 따로 준비한 이 180만 원의 월 배당금을 더하면은
그러면 140만원 더하기 180만원, 월에 320만원의 월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굉장히 윤택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노후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총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월에 200만원씩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1년에 2,400만원을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600만원은 연금저축펀드에 1Q 미국 나스닥 100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300만원은 IRP를 통해서 70%는 1Q 미국 나스닥 100, 30%는 1Q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할 거고, 나머지 1,500만원은 온밸류가 선정한 이 10개 종목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업 두세 개를 선정을 해서 차곡차곡 10년 동안 모아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65세 정도 됐을 때 5억 3천 정도의 돈이 생기고, 이 5억 3천을 주식을 하나하나 판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배당률이 한 4% 정도 되는 배당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 배당금이 한 18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 부부가 1인당 70만원씩 해가지고 한 140만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월에 국민연금 140만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한 월 배당금 180만원 해가지고 월에 총 320만원의 현금 흐름을 65세 때부터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번은 월에 200만원씩은 55세부터 65세까지 꼭 꾸준히 우리 노후를 위해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개별 종목을 선정하실 때 팔란티어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꼬꾸라지면은 정말 계좌 회복이 안 돼요. 우리 노후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망하지 않을 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제가 10개 기업을 선정을 해놨으니, 이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 두세 개 선정하셔가지고 그런 기업들로 나머지 1,500만원을 채워나가보자. 이 두 가지 핵심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절대 우리가 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좀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 월에 18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렸고, 앞으로도 혹시 노후 준비하시면서 이 부분은 좀 헷갈린다, 이 포인트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